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의 진화 파트부터는 수업 시간에 아마 진도를 나가게 될 텐데 그래도 계속 원격을 위해서 이제 예습 복습용으로 온라인 클래스에 짬짬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어려워요. 앞서 배운 내용들은 어느 정도 우리 생활에서 많이 좀 겪을 수 있는 현상 위주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수월했던 것 같은데 이 별의 진화부터 이제 앞으로 쭉 우리 막 블랙홀까지 배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막 매일같이 겪는 일도 아닌데다가 흥미가 좀 있어야만 좀 찾아볼까 말까 한 그런 영역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수업 중에 들을 때 많이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일단은 계속 원격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수업에서 어려움을 느낀 친구들은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는 이제 별의 진화입니다. 그림이 나와요. 사람도 태어나서 성장해서 자라서 늙고 결국에 죽잖아요. 이렇게 일생이 있습니다. 별도 마찬가지예요. 별도 어딘가에서 탄생한 후에 진화하다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다른 별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이제 자기 자네를 이제 남기고 떠나는데요. 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부터 좀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세요. 보면 별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 일반적으로 별은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성운이라는 곳에서 탄생을 합니다. 성운은 별성자의 구름 운자예요. 별의 구름인 거죠. 우주 공간에는 마치 지구 하늘에도 보면 구름이 떠 있는 것처럼 우주 공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도 물질들이 균질하게 밀도 분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는 물질들이 마치 구름이 뭉쳐 있듯이 많이 부분 뭉쳐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다 성운입니다. 한번 말 나온 김에 성운을 좀 찾아볼까요? 아이고. 네, 여기 엄청난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성운입니다. 나사 홈페이지에 네뷸라라고 검색해서 이제 이미지 선택해서 보면 현재 요즘 핫한 성운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얘가 지금 성운인데 보면 암흑성운이죠. 성운 중에서도 암흑성운의 대표가 여기 말머리 성운입니다. 뒤에 있는 빛을 가려요. 그래서 그 존재감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미성운인데 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발광성운입니다. 자기가 빛을 내요. 그 다음에 반사성운도 있는데요. 반사성운이라는 건 특정한 모양이 없어요. 이런 경우 마녀의 빗자루 성운이래요. 정말 빗자루 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보면은 특정한 모양이 없는 것들. 어쨌든 뭐 다 그냥 성운입니다. 여기서는 암흑성운이니 발광성운이니 반사성운이니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진 않고 바로 이렇게 모여있는 물질들이 모여 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는 이 곳들에서 별들이 탄생을 합니다. 이 성운의 물질이 뭉쳐져서 그것도 꽉 뭉쳐져서 만들어진 게 별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밀도가 높고 물질이 많이 모여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야 합니다. 여러분, 온도가 높으면
물질들의 운동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죠. 이런 물질들은 뭉치기 불가능해요. 온도가 낮아야만 물질들이 뭉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형태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주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성운은 주로 분자 상태의 온도가 낮은 분자운이라는 겁니다. 수소로 구성된다. 네, 그래서 성운을 일명 수소 구름이라고도 하고요. 수소 분자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성운이 어떤 계기로 수축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약간의 비틀림이 다 이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초신성이 폭발할 때 그 폭발의 영향으로 어느 일부분은 수축할 수가 있어요. 수축이 되면 어떻게 되냐? 수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중심의 어느 점을 중심을 가지고 주변의 물질들이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회전력을 갖게 되면서 더 빠르게 주변의 물질들이 이 질량 중심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모여드는 거를 질량 중심으로 수축한다 라고 표현해도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중력 수축에 의해서 물질이 중심부로 추락할 때 발생한 열이 이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을 계속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온도가 계속 높아져서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즉 1000만 켈빈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 1000만 켈빈은 수소 핵융합이 가능한 온도예요. 이 온도에 들어서게 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중력 수축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온도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온도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점, 여기 제가 지금 노란 선으로 그어놨는데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이제 중심부에서 온전하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 별들은 주계열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주계열 단계라고 해요. 주계열 단계. 네, 여기 얘네들 주계열 단계. 그 다음에 이 전 단계는 원시별 단계입니다. 이 전 단계 중에서도 이제 서서히 이제 중심부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조금씩 빛을 내는 단계, 이 단계가 원시별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시별과 주계열 단계를 좀 더 비교를 하면은요. 일단 1000만 켈빈 이전 이후로 나뉠 수 있고요. 원시별 단계에서는 중심부의 온도를 높이는 에너지원이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주계열성에서는 수소 핵융합 에너지가 이제 주요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원시별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수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으로 계속 모여들게 하는, 중심으로 계속 수축하면서 그 물질들이 추락하면서 내는 그 에너지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계속 수축하지만 이제 중심부에서 핵융합을 하게 되는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수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내부 아무래도 여기가 물질들이 굉장히 모여 있고 뜨겁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모여드는 수축. 얘는 압력은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힘이죠. 이 두 힘이 같아집니다. 이 상태를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해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에 필기 좀 해주세요.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은 게 일단 요 원시별이라는 거는 이제 주계열성 전이에요. 주계열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별이에요. 네, 일반적인 보편적인 별이 보통 이제 주계열성에 해당이 되고요. 원시별은 주계열되기 전인데요. 성운 안에 이 기체 덩어리 느낌이에요. 처음엔 이게 이제 성운이야.
여기에 점점 어느 한 그 질점을 중심으로 주변 물질이 모여들면서 이제 굉장히 그 서서히 모여들었다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빨라질 때 이렇게 회전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기체의 원반이 형성이 됩니다. 마치 우리 태양도 별이죠. 우리 태양도 원반 있잖아요. 그 원반의 공전 궤도면에 해당돼서 그 원반에서 수금주와 목도 천해 이렇게 행성들이 지금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체 원반을 행성하고 더욱더 중심으로 물질들이 모여들어서 중심부에서 서서히 빛이 나기 시작하는, 그러나 아직 핵융합 반응이 시작하지 않은 요때가 이제 원시별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원시별 단계에서 진짜 중심부 온도가 쭉 올라가서 1000만 켈빈에 이르면 붉은색 빛을 쫙 내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쫙 붉은색 빛을 냅니다. 그러면서 주계열성으로 되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빛이 붉은색인 이유는 아직 표면 온도는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요 1000만 켈빈을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앞에 분광형에서 A형 별의 표면 온도가 1000 켈빈이었어요. 그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넥스트. 다음 페이지. 여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원시별의 진화는, 그러니까 원시별이 계속 이제 주계열성으로 진화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질량에 따라 서로 다른 별이 됩니다. 원시별은 HR도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화를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 3-12 이 주계열에 도달하는 이 원시별들의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대각선으로 주계열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주계열 가지라고도 표현해요. 나뭇가지 모양이어서. HR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요. 주계열성에서 왼쪽의 상단부에 해당하는 주계열성은요, 온도가 굉장히 높고 광도도 매우 큽니다. 반면에 주계열성 오른쪽 하단부에 위치한 별들은 표면 온도가 낮고요, 광도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여기 100배, 태양 질량의 100배, 태양 질량의 5배, 태양 질량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태양 질량의 0.1배, 10분의 1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금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5가지 별들의 진화 경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태양 질량의 100배인 원시별, 그러니까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거대해진 원시별이에요. 보면 얘는 이쪽으로 해서 주계열성의 대각선 상단부에 해당하는 별이 되게 됩니다. 온도도 굉장히 높고 광도도 굉장히 높지요. 그 다음에 태양 질량의 5배짜리도 볼까요? 한 요 정도. 얘도 꽤 온도가 좀 높고 광도도 큽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태양 정도. 네, 태양. 우리 G형이니까요. 표면 온도로 보면 10,000 켈빈 이하예요. G형 맞죠? 10,000 켈빈이 우리 그 A형이니까요. 네. 맞죠? 맞다. 10,000 켈빈이 A형이잖아요. 아, 아까 제가 참 1000 켈빈이라고 얘기했었네요. 우리 그 핵융합 시작하는 온도가 1000만 켈빈인데, 그쵸? 우리 A형은 표면 온도가 10,000 켈빈인데, 아, 그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한 것을 1000으로 얘기했었네. 수정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태양 질량의 10분의 1. 얘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4000 켈빈보다도 훨씬 낮은, 굉장히 온도가 낮고 광도도 매우 낮습니다. 태양 광도의 1000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질량에 따라서 질량이 큰 원시별일수록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큰 주계열이 되는 것이고,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표면 온도가 낮고 굉장히 어두운 주계열성이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쭉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동그라미에 이렇게 점 찍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태양을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제가 여기 써놨어요. 동그라미에
점 찍어 놓은 거는 sun이에요. sun. 그 그림 기호입니다. 그래서 m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태양 질량, 그 다음에 광도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태양의 광도 정도 말하는 거고요. 반지름에다가 이렇게 하면 태양 반지름을 의미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100m sun이라고 되어 있으면 태양 질량의 100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도 좀 알아두세요. 제가 이 펜이 지금 커서가 안 나오네요. 여기 있다. 커서가 여기 있네요. 아하, 이럴 수가.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어렵게 했다니. 자, 그래서 책 내용 한번 다시 보면서 정리할게요. 원시별은 H알도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화해요. 이거는 당연한 건데요. 왼쪽에 있다가 점점 오른쪽 방향으로 진화해요. 표면 온도로 보면 왼쪽은 좀 표면 온도가 낮고 죄송해요. 오른쪽은 표면 온도가 낮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를 계속 높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온도가 많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시별 초반의 상태는 표면 온도가 낮을 거예요. 중심부 온도도 낮으니까 표면 온도도 낮겠지요. 그러다가 점점 중심부 온도가 높아질수록 표면 온도도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량이 클수록 주기율성에 빨리 도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태양 질량의 100배짜리하고 태양 질량의 10분의 1짜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태양 질량의 100배짜리는 여기까지 가는 데는 10의 2승, 그러니까 100년. 여기까지 가는데 1000년. 지금 여기까지 가는 데는 10,000년이 걸렸어요. 주계열이 되는데 10,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태양 질량의 10분의 1짜리 별은 여기까지 가는데 10의 6승. 1, 10, 100, 1000, 만, 10만. 10만 년이에요. 10만, 100만, 1000만. 얘는요, 지금 주계열에 도달하는데 1000만. 1억 년이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1억 년. 여기까지 가는데 100만 년 걸리고 1억 년이 걸리네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오래 걸립니다. 즉 질량이 클수록 빨리 진화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하기도 해요. 물질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만큼 중심부 온도도 훅훅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핵융합을 할 수 있는 1000만 켈빈에 도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유추해 보자면 이렇게 이렇게 많은 양의 물질이 모여 있던 사이즈가 큰 원시별 같은 경우는 1000만 켈빈 뿐만이 아니라 아마 1억 켈빈까지도 온도를 훅 높여서 수소 헬륨 핵융합이 막 동시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질들을 빨리 물질들을 빨리 지금 태우게 되는 거잖아요. 몸체가 거대하고 그 거대한 몸체에서 이제 열과 빛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질량을 좀 빨리 소모할 겁니다. 그래서 진화 속도가 빨라요. 즉 빨리 늙겠죠. 그러니까 빨리 죽겠죠. 그런데 사이즈가 작은 이 별들 같은 경우는 주기율성에 도달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아마 주기율성에 머무는 시간도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죽을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주기율성에 빨리 도달한다는 말은 질량이 클수록 빨리 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서 여기 태양 질량의 5배인 천체와 그 다음에 태양 정도인 천체를 비교했네요. 그래서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에 도달하였을 때 별의 광도가 크고 표면 온도가 높다. 즉 주계열의 요 상단부에 이제 위치하게 되죠. 온도가 크고 광도가 큰 별이 되기 위해서는 초반에 그 원시별 상태일 때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큰 원시별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좀 볼게요. 별의 질량과 수명. 별의 수명은
질량을 광도로 나눈 값에 비례합니다.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자기 질량을 소모해서 광도를 내잖아요. 더 이상 소모할 질량이 없어서 빛을 내지 못하면 별은 죽어요. 그러니까 T값은, 수명은 n분의 L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이 광도라는 거는 또 역시나 보편적으로 질량이 클수록 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L값 대신에 m의 2.3에서 4승을 넣어주면 이게 이렇게 상쇄돼서 결국에 요 값이 되거든요. T와 지금 질량 m은 서로 어때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m이 크면 클수록 T값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m이 클수록 수명은 짧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참고하라고 또 하나를 이제 써놨는데요. 아이고. 여러분 이게 왜 또 이게 확대가 안 되는 것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태양 질량의 10분의 1보다 작은 0.08 태양 질량 이하의 별들은요, 아예 주계열성으로 진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갈색 외성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중심부 온도를 높여보지만 힘이 딸리기 때문에 핵융합할 수 있는 1000만 켈빈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사그라들게 됩니다. 갈색 외성도 우리 우주 공간에 꽤 많이 있겠죠? 네. 자, 여기 비슷한 그림 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원시별 상태에서 주계열까지 진화하는 단계를 나타낸 HR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계열성에서 거성이나 초거성이나 거성 그룹으로 또 진화하는 HR도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이제 이 HR도를 세세하게 좀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원시별에서 주계열까지 진화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HR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계열 단계 이어서 하겠습니다. 힘내세요.